그런가 하면 한국당의 중진 3선인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품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장경 교수님, 김세현 의원이 만약에 본인 불출마 선언을 안 하면서 좀비 정당이다, 해체해라, 황교안 나경원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했다면 당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텐데 자기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국당 해체하자, 네. 좀비 정당이다, 폭탄 선언했어요. 단어가 상당히 강하네요. 강해요. 그렇죠? 예.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또 더 가슴 아프고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김세현 의원이 총선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그동안 한국당 쇄신해야 된다, 뭐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황교안 나경원이 어떻게 혹은 지금의 시스템 체계 내에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대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이상적인 전략이라면 정말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상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과연 여기를 그런 이상적인 전략을 누가 시도할 수 있을까, 시도조차 입에서 꺼낼 수 있을까 했는데 김세현 의원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고 해체하자. 인용구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생명력 잃은 좀비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인용을 썼긴 했습니다만 존재감 자체가 없고 이대로는 무너지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고 여기서 사실 좀 애국심도 느껴지는 발언도 했어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한국당 이대로면 총선 2번 하고 없어진다, 자멸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한국당에서 김세현 의원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한국당 내에서도 물론 그 긴장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으로 또 더 긴장할 곳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그만두면서 민주당 역시도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둘을 같이 비교한다면 저는 김세현 의원 쪽이 지금 좀 더 저한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한국당이 김세현 의원의 이 말을 출발점으로 정말 무언가가 이상적으로 흘러간다면 민주당은 또 거기에 더한 혁신이나 쇄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김세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의 힘에도 역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정말 지금 두 당에서 하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정당이 만약에 어느 정당이 먼저 이 두 중진의 용퇴의 의사를 이어가며 이른바 정풍운동, 쇄신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병민 박사님,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당선은 뭐 좀 안정적이고 당내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장이니까 그냥 아무리 자기가 답답하고 뭐 지도부에 실망을 해도 그냥 가만히 무구름만 있어도 어느 정도 좀 간다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의 싱크탱크가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세현 의원이 지금 최연소 3선 의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초선 의원 때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부터 그 지역에 대한 탄탄한 지역 활동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 뒤에서 물러나서 당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에 보조만 맞췄더라면 적어도 김세현 의원이 4선 의원으로 중진이 되고 그 이후에 역할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세현 의원은 조금 압니다. 예. 김세현 의원이 꽤 오래전 기간부터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밖에 있는 가감없는 국민의 목소리들을 당 지도부에 계속해서 전달해왔던 활동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제1야당이 굳건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여기에 대한 변화와 쇄신과 혁신을 바라게 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김세현 원장이 줄기차게 전달했는데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본인조차 이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면 당은 그저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세현 원장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대사는 네가 가라 하와이였거든요. 네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전 대표. 서로가 삿대질하게 되면서 네가 가라 험지 출마 얘기하게 되면서 당이 다시 한번 난장판으로 휩쓸려가게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당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 대해서 자기의 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되는 총선에서의 쇄신의 과정에 깃발을 들겠다고 한 만큼 일각에서는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선 의원을 끝내면서 불출마를 하게 되고 쇄신과 정풍운동의 깃발을 올렸던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한국당에 과연 어느 정도의 울림으로 나머지 있는 구성원들이 화답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에 어찌 보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총선을 앞둔 용태 선언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